이 자리에 강치원 경기도교육청 율곡 연수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1년 2개월이 다 돼가시는데요. 먼저 이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이 경기도 율곡 연수원이 어떤 곳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딱 1년 만에 또 불러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 율곡 교육연수원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예. 경기도 교육 직속기관에 연수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 율곡 교육연수원이 경기도 교육청 연수원의 이제 본가였는데 예. 좀 비좁아서 크게 더 지어가지고 장원의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만들었고요. 예. 이 경기도 율곡 교육연수원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행정직 중심 연수와 그리고 교장 교감 연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교직원 연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교육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학생과 교사 또 이 학생과 이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예전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참 어렵죠. 예. 최근에도 학생과 교사가 이렇게 서로 싸운 기사가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 교육은 저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예컨대 자녀를 교육할 때 다 큰 부모가 크지 않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커야 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예. 학생 교육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교사가 모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말씀이 힘든 교육에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은 이 토론 전문가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토론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 토론과 관련한 이 다양한 이 시도들을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수원 운영에 이 토론을 잘 하시는 거, 이 토론에 대해서 좀 연수원 운영과 좀 접목을 시키셨습니까? 네. 이제 연수원에서의 토론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참여식이다. 예. 배움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경기도 혁신교육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것은 가르침 중심 수업이 아니다. 즉 가르치는 교사 중심이 아니고 배우는 학생 중심이다. 이런 표현이 될 텐데요. 예. 연수원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강의하는 강사 중심이 아니고 강의를 듣는 연수생 중심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예. 따라서 이제 참여식 배움 중심 수업이 바로 토론식 연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연수생들이 연수 과정 속에서 많이 참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네. 예. 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 경기도 교직원 연수나 이 학생들 연수에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변화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까 토론식 연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잘못하면 또 너무나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잘 네.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네, 안 네, 가지고 네.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토론이라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질문하는 것이다. 예. 질문하는 것.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 예. 그러니까 연수 과정 속에서 연수생이 강사의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 또 연수생이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 활동을 합니다. 그룹 예. 토론. 그룹 토론은 4명, 6명, 8명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룹 토론,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룹 대표들이 이제 그룹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그룹 대표들이 앞에 나와서 정리 발언 혹은 이제 그룹 대표들끼리 토론하는 것. 이 그룹 대표들끼리 토론하는 것을 패널 토론이라고 합니다. 패널 토론. 대표 예. 토론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교직원 연수에 좀 접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부드럽게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연수를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뭐 다 좋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텐데요. 예.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장 교감 연수할 때 이제 이런 방식을 좀 도입하고 있는데 예.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 돌아가셔가지고 학교 현장 속에서 이 방식대로 즉 다시 말하면 그룹 토론과 패널 토론이죠. 예.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 전체를 불러놓고 이제 그룹을 만들고 그룹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룹 대표가 모여서 패널 토론을 했는데 예. 아주 학교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우리 율곡연수원 홈페이지에 조금 탑재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 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들어 계십니다. 예. 최근에 이 강 원장님은 이 토론 교육의 권위자로서 이 토론의 힘이라는 책을 또 내셨습니다. 어떤 책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권위자라는 말씀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좀 많이 수양이 예.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최근에 토론의 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예. 토론의 힘. 예.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 교육이 답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저는 토론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대화를 잘할 것인가, 토론을 잘할 것인가를 좀 소통을 잘할 것인가를 좀 정리해 본 책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현장 속에서 교사가 학생과 함께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상담하고 이해할 것인가, 생활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직장 안에서 우리 회사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상관에 어떻게 하면 또 회의를 잘하고 소통할 것인가 이렇게 좀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책을 썼는데요. 예. 이런 책이 좀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소통과 대화 토론 문화에 좀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질문. 질문.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읽었다. 혹은 자녀와 함께 외갓집에 다녀왔다. 예. 차 속에서 엄마가 자녀와 함께 어떻게 대화했으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상황이 항상 놓이게 되는데 그렇죠. 어떤 질문을 할까 네. 궁금합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 사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예. 가지 질문을 네 던질 수 가지 있다. 질문.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책을 한 권 읽었다 아니면 외갓집에 함께 다녀오면서 차 속에서 엄마가 자녀와 대화를 한다. 예. 체험학습 현장에 다녀왔다. 예. 어떻게 질문해 잘 다녀왔니? 그 정도로 하겠죠. 예. 이렇게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입니다. 예. 예. 첫째, 기억나는 게 뭐니? 기억나는 거. 예. 기억나는 게 뭐니? 예. 이렇게 묻는 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뭘 느꼈니?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예. 세 번째 질문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다음에 애가집 갈 때 어떻게 할까? 예. 내일 어떻게 할까? 예. 일주일 후에 어떻게 할까? 아, 이렇게 물어볼 것 예. 같아요. 괜찮은가요? 예. 네 번째는 엄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니? 궁금한 게 있니?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은 거죠. 첫 번째 질문, 기억나는 게 있니? 그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사실 인식이라고 하고요. 뭘 느꼈니?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는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질문을 실천 의지라고 하는 거고요. 궁금한 게 있니? 이렇게 묻는 질문을 문제 제기를 끌어내는 질문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 보거나 또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학생은 똑같은 책을 읽고 난 뒤에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아이는 기억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예. 어떤 아이는 느낀 게 없다는데 다른 아이는 느낀 게 많다는 거죠. 교육이란 바로 기억나는 게 많게 하는 거고 생각할 게 많게 하는 것. 예. 하고 싶은 일이 많게 하는 것, 궁금한 게 많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일일 사문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일일 사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활용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 책을 통해서 이 혁신 학교나 또 이 토론식 수업 확대 등을 통해서 이 올바른 이 토론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 올바른 이 토론 문화를 우리 공교육에 제대로 녹아들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큰 쉽지 않을 질문이고, 것 같은데요. 예, 예. 큰 질문이고 어려운 예. 질문인데요.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예. 뭐냐면 학교 민주주의입니다. 예. 두 번째가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을 위해서 토론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학교 민주주의란 아시는 대로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교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회 뭐 이런 학생 자치회 이런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하는 수업 방식 또 교사 수업을 끝내고 난 뒤 하는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토론 문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토론을 잘한 학생들에게 더 평가를 꼭 좋게 할까요? 토론이라는 말을
이게 협의로 보면 토론을 잘한다는 것인데요. 예.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수업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하고 참여를 잘하고 소통을 잘했는가. 평가 방식도 꼭 토론을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서술형이나 그렇죠. 서술형이나 그다음에 또 참여형, 회의형, 토론형으로 평가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의 토론 문화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민주주의. 최근에 한 1년 지났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어요. 바로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 토론 문화는 학교 민주주의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 평가 방식과 연결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학교를 예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토론이라는 게 꼭 학교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토론은 꼭 필요하고 많이 또 즐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떤 좀 노력을 해야 할까 이게 궁금하고요. 이 토론의 기본기가 어디든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기를 좀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좀 더 이제 우리 원장님처럼 전문적인 이 토론 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단련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책 토론의 힘이라는 책 속에서 예. 제가 5+3 예, 5가지와 3가지 5+3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5가지와 3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우선 5가지라는 게 기본기인데 토론의 기본기는 뭐냐면 토론하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하고 메모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질문을 잘하고 대답을 잘해야 한다. 예. 질문을 잘 끌어내야 된다. 상대방한테서. 그렇죠. 예. 질문을 던져서 질문을 끌어내는 것이 최고의 토론이다. 질문을 받았을 때도 촉새처럼 대답하지 말고 질문으로 답할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예. 질문과 대답을 잘하는 것이 이제 토론을 잘한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네 번째는 포인트와 스토리로 말해야 된다. 말할 때 핵심, 포인트. 원래 이 포인트라는 말이 화살촉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화살촉이 없으면 화살이 아니듯이 말할 때도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포인트를 전하는 말 방법으로는 이제 요지는 왜냐하면 예컨대 그래서입니다. 이런 어법이라든지 예.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전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스토리라는 말씀은 좀 말할 때 어떨 때는 단계적으로 말해야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특별히 연애할 때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와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네 번째는 이제 이것은 뭐 바디랭귀지나 패러랭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눈빛과 목소리를 바꿔야 한다. 말을 잘하려면 눈빛과 목소리를 바꿔라. 여기 5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관심과 이름, 경청과 메모, 질문과 대답, 포인트와 스토리, 예. 그다음 눈빛과 목소리. 목소리까지 여기까지가 바꿔야 토론의 기본기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베이직이군요. 그렇죠. 기초입니다. 네. 예. 오늘 기초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 나눌 말씀이 참 많은데 이 율곡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야말로 저는 교육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교원 연수와 직원 연수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율곡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면 연수생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곡 연수원이 경기도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연수 문화의 좀 중심에 서는 그런 노력을 해보고 경기 혁신 교육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율곡 연수원을 아주 잘 운영하시리라 믿음이 갑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치원 경기도교육청 율곡 연수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